기획제작 제7강인데요. 이 7강에서부터는 이제 TVCM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TVCM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는데, 분석하실 사례는 대한항공 광고입니다. 대한항공 광고는 그 기획이 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광고가 요새 미국 어디까지 가봤냐 하는 것을 놓고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같이 또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TV 광고는 사전, 사후 단계가 있고, 그 가운데 또 본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제작 단계별로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한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이 광고는 컨셉트와 또 그다음에 소구점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번 강의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TVCM의 제작 과정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텔레비전 광고 많이 보시죠? 이 TVCM이라는 말은 텔레비전 커머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TVCF라고 하다가 CM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필름 말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요새는 다 TVCM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 광고라고 하는 것은 제작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잘된 광고는 한 기업을 크게 살리고 또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대형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휴대폰 광고가 잘 돼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광고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LG전자가 무슨 폰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브랜드 이름, 그리고 또 좋은 광고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또 많이 높여가고 있고, 또 한국 시장 내에서도 많은 또 히트치는 상품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광고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두 전자 회사가 TV 광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광고를 해오고 있고 또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광고에는 다 중요한 컨셉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컨셉트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그 광고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가 이제 TV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컨셉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예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이트 맥주에, 우리가 예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죠. 원래 그들이 개발한 컨셉트는 깨끗한 맛, 혹은 깨끗한,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컨셉트가 나오기까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 당시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깨끗함에 대한 갈망, 무공해 상품, 또 자연 상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하이트 맥주의 이 물에 관련된 그러한 컨셉트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150m 천연 안반에서 캔에 물로 만든 맥주, 이게 그 당시 하이트 맥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트 맥주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또 그 당시 아성이었던 이제 오비 맥주의 매출액을 능가하고 또 점유율을 또 능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이트 맥주의 무엇 때문에, 그리고 또 하이트 맥주 광고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역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광고의 컨셉트가 바로 깨끗한 물, 깨끗함이라는 어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소비자들 마음속에 어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의 컨셉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트 맥주 광고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고요. 특히 TV 광고는 그러한 그 중요한 컨셉트가 뭐냐, 컨셉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광고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셉트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광고의 소구점이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하게 됩니다. 어필이란 말이죠. 우리말로 소구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어에는 이제 어필로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좀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구매로 이어지는 어떤 그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거나 어떤 그 태도, 제품에 대한 태도, 서비스에 대한 태도죠.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조하는 포인트. 이게 바로 어필, 또 우리말로는 소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구점의 그 포인트는요, 하나의 컨셉이 있으면서 그것이 그러한 컨셉이 광고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강조되는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소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소구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텔레비전 광고에 있어서는 컨셉트와 소구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V 광고의 세 번째, 우리가 구성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나가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구성 형식은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입니다. TV 광고에 있어서 뭔가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경험담을 얘기해 준다든지, 혹은 약효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얼굴에 쓰는 팩이라 그러면 쓰기 전의 모양과 또 팩을 쓰고 난 후에 그 모양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어필되어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왜? 그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TV 광고를 구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그냥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와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다. 즉 그 제품이 풀어줄 수 있고 그 서비스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제품이나 서비스는 뭐가 됩니까? 바로 영웅이 되는 거죠. 또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 속에 생활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TVCF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모델을 중심으로 가느냐 하는 그 모델 중심의 구성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델 한 명을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LG전자의 경우를 보면 아주 그 핵심 모델 혹은 아주 빅 모델 전략으로 많이 가는데요. 휴대폰 광고에서 보면은 김태희 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김태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그 휴대폰의 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김태희 양이 그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즐거워하고 사용하는지를 잠깐 보여주면서 김태희라는 그 빅 모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그 주목도가 높다고 혹은 또 그 주목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빅 모델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모델은 주목을 했지만 소비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제품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쉽게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언 방식입니다. 이거는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조금 다른데요. 데몬스트레이션은 뭔가 장점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는 제품의 실제 이용 사항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증언 방식은 유명 모델이 나오든 혹은 어떤 유명 인사가 나와서
말로다가 증언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러이러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줌으로써 그 공신력, 제품의 공신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구성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다큐멘터리 형태로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식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줘서 이 구성하는 방식, 이게 TVCM의 다큐멘터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파, 한 개인의 경험을 길게 묘사하는 대신에 짧은 카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파의 형식을 빌리는 방식, 이게 사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런 것이 잔잔하게 소비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편의 소설 같은 또 영화 같은 그러한 TVCM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처럼 만드는 겁니다. 또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연중에 제품의 이미지나 제품의 그 브랜드의 이름이 은연중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풍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또 널리 알려진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혹은 아주 좀 정밀한 패러디 방식으로 만들면서 약간 비꼬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또 재밌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풍자의 방법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소비자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풍자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뮤지컬 방법이죠. 뮤지컬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 광고가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그 CM송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존의 노래를 가지고 나온 출연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감 없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 노래를 싫어하는 소비자들 혹은 좀 조용한 광고를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의윤화 방법이 있는데요. 의윤화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 캐릭터, 만화 뭐 이런 것에 이제 사람처럼 어떤 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또 사람이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하게 어떤 상황에 좀 맞추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11번째는 이제 비유와 상징의 방법인데요. 비유는 이제 명백한 비교 혹은 과학적인 비교, 진실된 비교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비교 광고가 많이 나오죠. 비교를 통해서 이제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 중심의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있을 수 있죠.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설명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영상적으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미지를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징성을 두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폴 광고가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 자전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빈폴이라는 그 브랜드의 로고 자체에 자전거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그 광고에서도 자전거를 계속 나오면서 자전거 타는 젊은 사람 또 자전거 타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두고서 계속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잔잔하게 전달되시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 전달 방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TV 광고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한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TV 광고 11가지 구성 형식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V 광고를 제작하는데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만화처럼 이렇게 컷을 만들고 이 옆에다가 오디오 부분 또 비디오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는 뭐 화면에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써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스토리보드에 대한 예는 여러분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보드는 제작 단계를 4가지로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TVCM을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는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조직화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뭉친 아이디어들이 키프레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몇 컷 정도는 중요한 컷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확한 프레임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히 몇 프레임을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스토리보드가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그 작성되어지는 단계에서 대략 그리게 되는 것을 러프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런 그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어지면 광고주한테 보여주고 OK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촬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촬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그 TVCM을 만드는 그 CF 감독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TV 광고의 그 제작 과정을 이제 보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목은 현실적인 과목이고 또 실무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HS에드가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광고입니다. 대한항공 광고는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광고입니다만은 최근 들어 좋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하는 광고인데요. 이런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고 또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담당자들의 진술을 들으시겠습니다. 대한항공 많은 광고들 중에 그 여행지 광고, 여행지 캠페인, 저희는 그냥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여행지 광고를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의 목적 자체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 전에로 가면 알래스카라든지 피지라든지 뭐 되게 많거든요.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목표 자체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길 가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여행지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이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게, 기존의 캠페인들 지역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피지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갈 만한 장소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긴 어렵지만 가고는 싶은 곳들 이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나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 중에 하나고, 처음에 이제 광고주 OT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데 했던 그 여행지 광고들이랑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기본 목표 자체는 똑같아요. 거길 가게 만드는 게 이 광고의 목표거든요. 그렇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문 비율 같은 걸 보면 뭐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여행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사이가 순수 여행이고 나머지는 뭐 친집 방문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그리고 뭐 어학 연수나 유학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게 된 기획 의도 자체는 순수 여행지로서의 관광지로서의 미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자는 게 출발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 2008년 11월 18일부터 한미 간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그 미국 여행객 자체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데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캠페인의 그 테마나 컨셉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 여행에 대한 일종의 로망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륙 횡단 로드트립을 선정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그 광고를 보시면 5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그래서 50개의 미국의 다양한 매력과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날개가 없는 건 날개 없이도 날 수 있기 때문이야.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보통 이제 다른 제품들 광고랑은 접근 방법이 많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TBCF의 배경으로 삼을 여행지가 정해지면은 그 여행지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캠페인이다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온갖 그 책들, 서적들, 여행 정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를 담고 있는 서적,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각종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접 그 지역을 헌팅을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스터디 과정이 상당히 좀 많은 기간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처음 미국으로 하자라고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스터디 과정이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드트립으로 컨셉을 잡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방대한 공부가 필요해진 거죠. 기존에 이제 다른 CF들처럼 한두 도시, 뭐 두세 개 도시를 촬영하는 거다라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 전역에 대한 공부가 이제 필요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공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컨셉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컨셉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횡단 로드트립 컨셉이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안들을 이제 제작 아이디어를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단순히 한두 개 콘티만 만드는 거면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0개의 콘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CF들이랑은 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 제작에서 나온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컨셉이 50개의 매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로드트립 하면서 50개 주를 다 간 건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런 50개 주에서 50개의 매력을 따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작에서는 그럼 그 50개의 매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라고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개를 다 공중파 뭐 케이블 통해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아마 서부까지 언에어되면은 TV 공중파로만 한 17개의 광고가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대한항공 여행정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50개의 광고를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게 50개의 매력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그 한효주 씨, 그 다음에 그 중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하석진 씨, 그 다음에 이제 서부는 이완 씨가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그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TV랑 이제 코워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XTM의 스타 앤 더 시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성격 자체가 이런 스타가 해외 여행지에 가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코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모델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발한 출발점이 이제 기존의 이제 여행지 광고랑은 좀 다르게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좀 플러스를 시킨 부분이 뭐냐면, 그 기존의 그 저희 대한항공 여행지 광고들은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었었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그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주느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실제로 여행 간 사람, 여행자의 체험 부분을 좀 같이 좀 녹여보자. 그게 실제 이제 미국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들을 쓰게 됐고, 지금 CF들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CF들보다는 그런 모델의 체험이라든지 거기서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떻게 그런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기획이 중요하다라고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렇게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하는 저런 대한항공의 광고 캠페인은 상당히 그 기획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광고가 어떻게 이 광고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TVCM의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TVCM은 3가지 단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사전 단계, 그 다음에 또 본 제작 단계, 그리고 사후 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제작 단계는요,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중요한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PPM이라고 합니다. Pre-Production Meeting이다. 그래서 이 PPM 미팅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제작에 관련된 실제적인 토론과 논의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찍을 것이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또 어떤 컬러 톤을, 무드와 톤을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커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또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어떤 CF 감독을 초빙해서 찍게 할 것이냐 하는 기타 등등의 촬영과 실제 제작에 관련된 이러한 회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전 단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광고 대행사 내에 프로듀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 CF 감독은 아닌데 이러한 CF가 촬영되게끔 만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듀서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CF 감독 혹은 또 소품 담당자, 세트 디자이너 혹은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혹은 A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주의 뜻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참여해서 같이 기획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사전 단계에서 이러한 그 회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본 제작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 제작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그 스토리보드 제작과 함께 프로덕션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프로덕션은 CF 감독을 데리고 있는 혹은 CF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덕션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프로덕션 회사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어떤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광고를 더 잘 만든다, 그 우리 광고에 맞는 감독을 초빙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결정과 함께 프로덕션을 선정해서 그들의 어떤 그 강점이나 약점, 또 그들이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걸 고려해 갖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한테 넘겨준 스토리보드가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카피를 다시 완성을 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CF 감독이 그것을 보고 이제 촬영 준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HS에드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케이션 장소,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각도로 찍을 것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있지만 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찍는 거는 CF 감독이기 때문에 그 CF 감독이 어떤 식으로 찍을 것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CF 감독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F 감독이 어떤 각도로, 어떤 날, 어떤 조명을 가지고 찍을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로케이션 상황 속에서 뭐 이 통행자들을 차단한다든지 혹은 조명을 어떻게 비춘다든지 카메라를 어떤 각도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다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세트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어느 벽면을 좀 가려줄 세트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세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제작이 되어서 촬영 현장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소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품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조명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각도, 어떤 뭐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비춘다든지 또 햇살이 너무 밝으면 약간 차단할 필요도 있고 햇살이 너무 안 나면 빛을 비춰서 환하게 조명을 비출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연구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조명과 소품, 제품들이 이제 촬영 현장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상,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CF에 나온 모델들을 의상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해서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촬영 스케줄을 잡고 배역을 선정해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CF 감독보다는 광고 대행사에 있는 PD가 해야 될 일인데, PD나 혹은 제작국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면은 이제 타이틀이라든가 이 아트웍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준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케줄이나 또 그 CF를 만들어서 광고주한테 보여준다든지 혹은 또 매체사에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가 되겠죠. 방송사에 가져가야 된다면 그 시기에 맞는 촬영 스케줄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언제 찍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사후 작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갖고 촬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촬영할 때는 리허설도 하게 됩니다. 리허설도 해보고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든지 노래 부르는 장면 몇 번씩 해봐야 되겠죠. 몇 번씩 해본 다음에 자신 있을 때 본 촬영에 들어가서 촬영을 끝내고 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이제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사후 제작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후 제작 단계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필름을 필름에 대한 그 편집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컬러 여러 가지 톤 앤 매너까지 해서 다 이 사후 제작이 들어가게 되고 음악을 삽입하는 거 혹은 음향 효과를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자막 또 그다음에 디졸브 효과 뭐 기타 등등의 특수한 그래픽 효과를 집어넣는 거 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됩니다. 이 촬영 기간도 물론 상당한 시간이 요할 수 있지만은 사후 작업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20초짜리 광고다 혹은 30초짜리 광고를 할지라도 거기서 필요한 촬영 기간과 또 사후 편집 기간은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후 편집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운드 트랙에 이 음향과 음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터락킹 시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필름을 가지고 또 시사회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원위치로 가서 고치게 되고 광고주에 또 마지막 이 필름을 보여주게 되고 광고주가 이제 그제서야 오케이 하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시간대대로 맞춰서 여러 개 테이프에 복사를 해서 이제 광고 회사가 방송사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찍은 그러한
이 CF 필름을 또 네거티브 필름으로 옮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텔레시네 작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간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화면과 또 일반 필름으로 찍은 또 화면이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쪽으로 또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완성된 CF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커머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CF는 촬영 기간과 또 작업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작업 과정이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CF를 보면서 저것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TVCM을 제작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TVCM이 제작되어지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영화가 완성되어지는 것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 TVCM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TVCM이 제작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집에서 TVCM들을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아까 보셨던 HS 에드의 광고, 대한항공 광고를 이제는 좀 실제 제작 과정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작 과정에 촬영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나와서 실제 촬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려 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빨갛게 달아오를 땐 이젠 숨기지 않을래. 미국 횡단 로드트립을 확정한 대행사는 크리에이티브를 실행할 프로덕션을 선정. 이제 실제작 단계로 넘어간다. 미국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은 뉴햄프셔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로드트립과 죽기 전 가봐야 할 곳 50개의 장소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간다. 어떻게 이 과정의 콘티를 녹일 것인가 또는 이걸 실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제작 PD와 연출부와 그래서 스태프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촬영 감독은 누구신가, 조명팀은 누구신가, 로케이션은 누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코디는 누가 될 것인가, 아트 디렉터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스텝을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스텝을 잘 모을 수 있는 연출부나 제작부, 어떻게 보면 감독의 초이스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텝이 모이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 촬영이었기 때문에 해외 코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코디를 섭외를 해서 현장에 있는 로케이션에 대한 상황들을 받게 되고요. 그 로케이션에 대한 상황들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날씨도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또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섭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장소는 어디를 갈 것인지. PPM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 부분은 이렇게 녹이겠습니다를 하는 감독의 트리트먼트를 설명하게 됩니다. 아나폴리스의 블루클랩이라고 하는 부분, 효주와 찍었었던 동부의 아나폴리스였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블루클랩을 그 산지에 가서 이렇게 찍고 누군가 싱싱한 물고기, 아니 싱싱한 개를 잡아 올리는 그림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몸이 파랗게 변해버린 녀석. 블루크랩. 사전 헌팅을 위한 선발대 팀이 출발하게 되죠.
선발대 팀이 가서 현장에 대한 답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획했던 것과 차이가 좀 생겼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대한 콘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콘티들이 다 생기게 되면 이 콘티들을 통해서 그림을 보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됐죠. 이 장소가 펜트 데저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인디안들이 실제 존재할까?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배우를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모래에 대한 부분을 담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는 새들은 있을까? 날씨는 이때 어느 게 가장 적절한 날씨가 되겠으며 그림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리할 수 있는 로케이터와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이런 부분을 의뢰하게 되죠. 전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접 코디네이터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주고 이런 브리프를 듣고 또는 디렉션을 제가 주고 그 디렉션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 미국이라는 곳을 가서 이런 장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게 되죠. 이렇게 현장 답사를 통해 보내온 사진을 고르고 장소를 선택하면 현장의 섭외, 촬영을 위한 최적의 날씨 판단, 배우 선정, 의상 및 소품 등을 준비한다. 현장 도착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렇죠. 막 여기가 어디네 저기가 어디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촬영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네 소리가 잘 들리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스태프들이 현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컨셉 방향과 기획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광고주 분도 오시고 대행사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 제작팀 스태프들도 오고 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촬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 빡 들어가서 우와 이런 영상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야 저기서 정말 저렇게 생긴 데가 있어? 와 나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영상을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화면이 다소는 이렇게 움직임도 좀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추럴한 부분에 느낌이 같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일리시 커피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그래서 궂은 날씨를 가지고 찍어왔지만 막상 이제 도착해가지고 날씨가 안 좋다라고 생각됐으면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날씨가 좋게 또는 좀 색깔을 좀 올리거나 색상을 올리는 그런 보정 작업을 했었죠. 네.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광고가 나와야지 좀 선명하거나 아니면 그림에 대한 느낌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너무 내추럴한 컨셉을 해서 내추럴하게 보내면 그거는 광고적인 이펙트가 갈 수 없죠. 왜냐면 가고 싶지가 않은데. 일단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미국이 돼야 된다는 광고 컨셉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후반에서 색을 보정하고 그리고 그 엔딩에 보면 이렇게 종이 질감이 나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Excellent in Pride Korea 나올 때 이제 지도가 가서 똥똥똥똥 하고 위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경유지이고요. 이건 종이를 직접 이렇게 프린트를 제가 해서 종이를 이렇게 꾸기고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그걸 이제 3D 매핑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단어든 글씨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내추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손글씨로 썼어요. 녹음실에서도 성우 더빙도 있었겠지만 배우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카피에 대한 버벌 또는 카피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정말 미국 가보면 괜찮아 좋아 마치 속삭이듯이 또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듯이 그런 곳이 있을까? 그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톤으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 순간이 또다시 나의 그리움이 될 거란 것을.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Excellence in flight.